자, 261쪽입니다. 자, 실업의 신고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의 실업의 신고인데, 자, 이게 요새 말하는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또 실업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없으면 상당히 이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실업인 상태에서 지금 급여가 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날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좀 극과 극대립이 있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261쪽에 실업의 신고. 자, 이 실업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 보통 이제 그 지방노동청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그 재난, 아주 심각한 재난 상태에 이제 처해 있는 경우는 자,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업의 신고는 사실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제출하는 방법 정도가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61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이직 관련된 자료를 이제 발급 요청을 이제 보통 회사 사장님에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의무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녔었다라는 것을 발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은 자, 265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11번 훈련급여요. 자, 훈련 연장급여.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자, 이 수급 자격자의 연령과 경력을 고려해서 만약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면 그 자격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재취업에 관련돼서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 훈련을 받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교통비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1쪽에 중간에 보면은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자, 그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 교통비, 식대,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온라인 수강을 할 때 그 비용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0쪽인데요. 270쪽에 이제 맨 위에요.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인데,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 개인 사업장은 개인 사업자 그 대표, 법인은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자, 본인이 희망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71쪽에 이제 육아휴직급여인데, 자, 이거도 이제 그 맨 아래 문단을 좀 읽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자녀를 가진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됩니다. 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가지고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자,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제일 잘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육아휴직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가정 양립, 양성 평등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뭐 고용보험에 이제 그 지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같은 거도 뭐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고용보험에서 가장 이제 좀 그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거는 이 실업급여가 일단 액수가 커요. 자, 지금 실업인 상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퇴사가 사실 큰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책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뭐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에서는 조기 퇴사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 과목에서는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저의 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라고 보고, 첫 번째가 실업급여에 관련된 액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좀 합리화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흔히 말해서 그 이게 과연 실업급여를 그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좀 이제 애매한 경우, 이런 애매한 경우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이 조기 퇴사의 문제가 커요. 특히 이제 20대와 30대 초반까지를 중심으로 이 어떤 기업이나 뭐 공직에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미만에 퇴사하는 경우를 보통 조기 퇴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기 퇴사를 하게 되면은 공직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른바 공기업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면 바로 뽑지를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공고를 해야 돼요. 자, 규칙에 따라서 며칠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며칠 동안 보통 공석이죠. 그 퇴사한 사람의 그 자리는 공석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뽑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채용 비리에 적발이 되면은 이게 높으신 분들이 거의 검찰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공고하고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지나면, 자,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자,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해서 마지막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조기 퇴사가 그래서 이 뭐 일단 개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일도 가르쳐 놓고 다 뭔가를 전달해 놨는데 나가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워낙 이게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기업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뭐 조기 퇴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입사하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조기 퇴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지금 고용주와 근로자의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다른 상태거든요. 특히 조기 퇴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그 수준이나 범위가 원체 넓어가지고, 이제는 뭐 청년수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수당을 과연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누구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복지에서는 그게 큰 문제에 속해요. 특히 청년복지에서는 큰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게 이제 고령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60세 이상이 되면 그 고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둘러보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노인 취업이라든가 고령자 취업도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좀 괜찮은 일자리는 경쟁이 심하고, 안 괜찮은 일자리는 또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게 범위를 넘어서서, 이게 청년도 마찬가지고 고령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자리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이제 근로자 교육, 그 다음에 재취업 교육, 뭐 중년 교육, 뭐 인생 이모작 교육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억지로 뭐 강제로 취업시킬 수 없는 거고 하니까요. 그럴 때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뭐 기능대학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죠. 이런 곳을 이제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각 센터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육아휴직급여 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 고용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로 그 좀 생각할 게 많아요. 고용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일자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체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걸 잘 안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문제는 사실 보험보다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이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이 4대 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